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 최윤형이라고 합니다. 접수 순서대로 진료가 진행되는 외래와는 달리 응급실은 중증도를 우선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접수 이전에 케이타스라고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가지고 1에서부터 5까지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전산에 접수가 되고 본격적인 진료가 진행이 되는데, 늦게 접수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중증도가 더 높다면 상황에 따라서 먼저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슷한 분류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류는 이제 재난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분류고, 케이타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을 한국으로 변형해서 이제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중증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사실 뭐 증상이나 아니면 생체 징후 등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자신이 얼마만큼 아프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사실 주관적인 통증이라는 감각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질병의 중증도와 통증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증이라는 것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분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특정 질환만 이제 진료를 하긴 하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를 다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뭐 긁힌 상처, 손바닥에 박힌 가시에서부터 가슴 통증, 의식 저하,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사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그 후에 해당 과목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해당 과를 연결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동시에 여러 환자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중하고 어떤 분이 경하고, 그리고 어떤 분도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환자분을 잊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인력과 시설이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응급실 체류하고 있는 환자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진료의 총 소요 시간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제가 낮을수록 더 중한 환자를 우선해서 보기 때문에, 환자가 특히 몰리는 시간대에 내원하는 염좌나 타박상, 열상과 같은 환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몇 시간이고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저희가 기다리시고 계신 도중에 중간중간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중증도와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혹은 나는 불편감이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병원이 나를 집에 못 가게 하고 자꾸 붙들어 두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당장 진통제를 놔달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귀가를 원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득하느라 되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환자분을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가 됐든 본인이 뭔가 평소와 다르다, 아니면 너무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응급실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119와 응급실 모두 공공의료의 측면이 강하고 의료 자원의 배분이 이제 핵심이 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실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 지금 가능한 진료 혹은 불가능한 진료, 가용한 병상 수 등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119가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병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인데, 다만 다니시던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진료에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119 대원분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원하시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다가 귀에 벌레가 들어가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콧구멍에 콩을 집어넣었다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사실 이런 경우는 되게 귀여운 케이스에 해당을 하고, 응급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각각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응급실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응급실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게 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대목동병원이 되겠고요.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이대목동병원이 그 중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중증의 환자들한테 네, 위한 그렇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응급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늘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많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발 좀 아프지 마셔라 이건데 사실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당부라기보다는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전에 제일 처음 응급실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응급실이 전쟁터라고 별칭이 있었어요. 그만큼 모니터 알람 소리, 환자분들이나 이제 통증 호소하시는 소리, 보호자분들과 다투는 소리, 주치자분들의 이제 고함 소리 등 많은 소리가 응급실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환자분들께서 이제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고 의료진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치자분들이 없어졌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취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본인도 당황스러울 때 저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이제 작업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통 다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